자, 안녕하세요. 강찬희 원장입니다. 이제 저는 많은 댓글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아니 선생님 물로 많이 헹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양치질을 한 다음에 물로 많이 헹구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 TV 실험에서도 양치질을 한 다음에 10번 헹궜더니 구취가 많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이 헹궈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유럽이나 미국, 이제 호주 이런 데서는 사실 전혀 헹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외국에 갔을 때 그 외국 동료들이 우리 양치질하고 헹구는 걸 보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경험담이 많이 제 댓글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보통 이제 물로 많이 헹궈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보면 이 치약에는 뭐 계면 활성제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로 많이 헹궈내지 않으면 그러한 계면 활성제나 이런 성분들이 구취를 더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럴듯하죠. 하지만 우리가 북유럽이나 다른 나라 외국을 보면 거의 헹구지 않고 그냥 가거든요. 그냥 이게 거품 낸 상태로 툭툭툭 하고 그냥 가요. 그럼 만약 그런 계면 활성제가 그 구취의 주 원인이라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구취가 나야 되거든요. 또 구취가 문제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치과협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우리나라의 구취 환자의 어떤 경향보다 더 많다라는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에 의하면 치약의 계면 활성제 때문에 그걸 잘 헹궈내지 않으면 10번이고 해서 헹궈내지 않으면 구취가 심해지니까 많이 헹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이 치약 거품을 헹궈내지 않는 외국에서조차 그런 구취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치약 계면 활성제가 그 원인하고 구취의 원인하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실험을 했더니 10번 헹궜더니 구취가 없어진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고 싶고요. 여러분들 지금 양치질 하지 마시고요. 물로 여기 보이시죠? 이 물로 세 번만 물양치만 양치질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물로만 3번 헹구고 또 물로만 또 10번을 헹궜을 때 구취를 측정해 보면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구취가 줄어들까요? 10번이죠. 그런데 이 양치질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면 마치 그 실험 결과가 그 치약의 잔류물 때문에 거품의 잔류물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거라는 오해를 즉 잘못된 데이터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의심을 갖고 왜 물로 많이 안 헹구세요 그러는데 저는 사실 한 3번 정도 헹궈요. 왜냐면 안 헹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럼 그 사람들 문제고 저는 한 2-3번 헹구되 적당히 헹구는데 이제 댓글로 자꾸 오세요. 왜 조금만 헹구냐 10번 헹궈야 된다는데 그러는데 치약의 잔류물을 계면 활성제나 이런 나쁜 성분 인공적인 성분을 없애는 것이 구취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당연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조금 헹구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외국의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많이 헹구지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들 그냥 가요. 거품만 내고 그냥 툭툭 하고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취가 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런 해석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물로만 또 이제 외국 협회지나 이런 거 보면 물로 자주 헹구라 그래요. 구취가 많은 분들은. 무슨 얘기냐? 입안에서 냄새가 날 경우에는 물론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 입안에는 혀도 있을 수 있고 또 잇몸 썰커스라고 해서 잇몸과 잇몸 사이에 작은 홈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위들을 물로 많이 헹궈주면 어떨까요? 냄새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3번보다는 10번이 어때요? 그 부위를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깨끗해지니까 당연히 냄새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앞에다가 이 양치질한 것, 즉 이 치약 거품 소재를 넣어버리면 우리가 잘못하면 치약의 계면 활성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사실 구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음식물 조절, 마늘이나 이런 걸 줄이셔야 되고 양치질 물론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드링크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선천적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라든지 당뇨 질환, 콩팥 질환, 간 질환,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냄새가 조금 입안에 구취가 심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까처럼 이런 기호식품 커피나 이런 걸 좀 줄이시고 담배도 줄이고 큰일 나죠. 자, 술도 줄이시고 그다음에 물로 자주 헹궈 주시고 양치를 잘하고 또 치실도 잘 쓰고 또 제가 이제 치실은 좋은데 그걸 못 써서 나쁜 거니까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도 좀 써주고 이런 노력들 또 음식 같은 거 마늘이나 이런 좀 향신료를 좀 덜 적게 먹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서도 양치질 후에 물로 많이 헹구란 말은 매뉴얼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이걸 일일이 답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블로그에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좀 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정확하게 지금 장황해요, 사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물로 3번보다는 10번 헹구면 좋긴 하다, 구치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것이 치약 잔류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정리 또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정상적인 분들은 뭐 자기 헹구고 싶은 대로 헹구세요. 뭐 10번 하란들 뭐 그거 안 한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인 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지만 그건 쉽지 않으니까 2-3번 정도도 괜찮다. 근데 구취가 나는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럴 때는요, 양치를 하고 물로 가볍게 헹구고 나서요, 한 30분 있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자주, 그러니까 꼭 양치질 후에 물로 헹굴 필요가 꼭 그때 헹구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30분 이상 지난 다음부터 본인이 입안이 텁텁하고 좀 더 걱정이 될 때마다 물로 자주 헹궈준다는 것, 뭐 그런 노력들은 구취 환자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지, 굳이 우리가 강박적으로 치약을 양치질 후에는 꼭 10번 막 죽을 만큼 헹궈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자,